그리고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공안 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 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칫 사법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대해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 세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10년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재임명받는 절차를 거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재임명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도 나왔습니다. 야당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죠. 판사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판사만 골라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박선영 의원 두 의원을 동시에 연결했습니다. 주성영 의원님 그리고 박선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박영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네.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됐는데요. 우선 주성영 의원께 여기에 물론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찬성의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근래에 또 이제 법조계를 향해서 이런 비난이 있었던 예가 지난번 참여정부 때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했을 때입니다. 예. 그때는 뭐 지금 야당 의원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여당이었죠. 예. 국회의원들은 말 것도 없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 수구 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비난 또 비판을 뭐 엄청나게 가했습니다. 예. 그때 뭐 상황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비난을 위한 비판으로 끝났지만 이번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나 방금 안상수 대표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법원 내부의 개혁이나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된 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의원께서는요? 네. 제가 이제 손석희 교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정치 성향이 강한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정부가 그런 방침을 세웠다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판사에 대한 사상검열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과거의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정말 역사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조금 전에 이제 주성영 의원님도 수도권 이전 위헌 판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비판은 있었지만 그 비판이 비판에서 그치고 사법부의 자정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랬지 지금처럼 정권이나 또 정치권이 사법부를 강하게 무슨 개혁을 해야겠다든가 손을 대야 되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법부의 독립 그 상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당시에 비판하는 말들을 제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저주에 찬 악랄한 비난을 얘기를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쏟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얘기 끝에 이제 현재 재판관 임명 문제까지 거론돼 가지고 전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그때 도입된 겁니다. 예. 그리고 방금 박영선 의원께서 교수하고 법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건 무리죠. 교수는 교수직을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하고 법관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예를 봅니다. 들면 그럼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으면 정치 성향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예를 들면은요. 정치 성향이 강한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박탈하겠다라는 논리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고 합시다. 똑같은 이유로 과연 그러면 여기서 정치 성향이 강한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리고 독재적인 어떤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굉장히 국민을 위협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고,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저희가 그 과거에 그 동유럽의 무슨 차우체스쿠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얘기가 자연스럽게 기준 문제로 넘어갔는데요. 네. 주성영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 성향이 강한 검사는 그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배제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는 수사나 기소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의 기준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을 자기 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원래 헌법에서는 객관적이고 직업적인 양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독립한다는 얘기도 뭐 자기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립을 한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이나 또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양심이나 독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법관 스스로가 무경험으로 인해서 무능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을 어떤 이런 그 양심이나 독립이라는 이런 미사 여구 속에 숨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이번 용산 사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한 이광범 판사의 경우는 예.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 이후 입법 취지는 악용되는 것,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악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해 놓은 것을 자기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공개한 거, 이런 건 정치적인 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님. 네, 주성영 의원님께서는 정치 성향이 강한 검사는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제를 그럼 과연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검사가 참 정치적인 검사다라고 생각한 검사들이 현재 현 정권 안에서 승승장구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BK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촛불 재판이나 뭐 PD 수첩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라든가 뭐 모두가 다 승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며,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의 모든 발단의 근원은 형사재판의 시작은 예. 검찰의 기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소가 제대로 됐느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미진한 수사를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은 이 부분이 확실히 원인이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일절 얘기가 없고 판사의 결정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을 말로만 외치고 실질적으로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강기갑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요. 흔히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폭행죄로 기소를 했다면 모르겠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사무총장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했느냐의 적법성을 가장 우선으로 따지게 될 것이죠. 예.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이 사무총장실을 찾아갔는데 사무총장이 응대하지 않고 신문만 보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적당한 공무집행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사무처를 찾아갔는데 그 사무처 처장이 교수님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신문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적당한 공무집행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조두순 사건도 그렇습니다. 성폭력 문제요. 그것은 검찰이 본인들이 기소를 잘못했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소가 제대로 됐으면 판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든지 무리하게 이렇게 그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알겠습니다.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정치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의 문제에서 지금 검찰의 기소 독점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주성영 의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우선 검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본다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검찰총장이 공안부나 특수부 경력이 전혀 없는 신세대 검사입니다. 지난번 한번 그 전성관 후보가 낙마를 했어요. 그 후보 단계에서.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검찰이 이제 인사 패턴에 있어서도 이렇게 변해간다는 그런 모습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강기갑 사건은 공무집행 방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소장에 보면 공용 물건 손상이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전부 죄명이 적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판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최종적인 법률상 인정 권한과 의무는 판사에게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검사 판사가 어느 것이 잘했고 잘못했냐를 논하기 전에 궁극적인 재판의 총 책임은 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검사도 잘못했고 판사도 잘못했어요. 이번 강기갑 사건은 검사는 괜찮았는데 판사가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것을 글쎄요. 그게 누가 잘못했느냐는 국민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제가 1995년도 LA 특파원을 했을 때 오제이 심슨 사건, 이게 세계 재판이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형사재판은 무죄가 나고 민사재판은 유죄가 났죠. 그런데 여기서 형사재판에 무죄가 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미국의 국민들이 대부분 다 오제이 심슨이 저 사람이 죽였을 것이다라고 심증을 그것은 미국의 그러나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무죄가 난 가장 큰 원인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그 DNA 채취 검사할 수 있는 혈흔을 뿌린 그것이 의심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수사를 믿을 수 없었다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배심원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인종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는 것은요, 판사 입장에서 보면 법정에 들어서서 법정에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냐를 가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검사의 무슨 기소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동안에 수사한 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등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들어가면 그 정의의 여신의 천칭, 그러니까 대칭되는 이 양쪽에 그 천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검사가 잘했니, 판사가 잘했니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약간 성숙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성영 의원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은 미국이 배심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제이 심슨은 자기 사건 때문에 그의 변호사비를 제공한 다음에 나중에 강도로 전락했다는 외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미국 재판 제도가 배심제를 채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사건이지, 이번 우리 이 사법부 내지는 이렇게 법조 개혁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무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핵심에는 우리법연구회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도 취임 당시의 청문회에서 우리법 연구에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부장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왜 부장 이상은 안 되고 평판사는 됩니까?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고,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그때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진작 해체했어야 된다라는 내부 반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판사는 우리법 연구회가 된다라고 하고 부장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부장들은 그때 다 탈퇴했어요. 지금 평판사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촉매제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우리법 연구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법 연구회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가 이번 판결과 관련이 있는 인사가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제이 심슨 재판의 배심원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미국이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이러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정도지,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왜 제도를 고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제이 심슨 사건은 두 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접어두고요.
이를 우리법 연구회로 조금 좁혔으면 좋겠는데 주성영 의원께서 뭐 예. 기왕에 또 제기도 예, 해주셨는데 예. 이 문제는 박영선 의원께서는 우리법 연구회가 이번 판결에 영향 끼친 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성영 의원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여기에 이번에 특히 그 논란이 된 그런 무죄 판결 판사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소속은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래도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성영 의원님? 네. 우선 말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를 창립했던 김정훈 전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2002년도에 그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사법연수원 13기가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2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는데 사법연수원 13기가 처음으로 사법연수생이 300명 뽑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일부 운동권 출신들이 사법조직에 이렇게 편입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편입됐고 그분들이 주도했다라고 솔직히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성영 의원님. 그다음에 제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요거 하나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우리법 연구회와 이번 판결이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판사가 네. 연관이 돼 있나요? 예. 그 제가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건의주의 정부 시절에 사법민주화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또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이 사법 환경이 이제 바뀐 이런 현상에서는 해체해야 된다라고 우리 저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서라든지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전체 우리 법관수의 한 10% 정도 됩니다. 10% 되는데 이러한 그 경향이 우리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좀 그들이 지지하는 대법원장도 배출하고 또 초대 회장을 지냈던 분이 대법관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청와대도 근무하고 예. 또 법원 행정처의 요직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10% 되는 법관이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에게 그러한 경향이 전파되는 그런 풍조가 걱정스럽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광범 부장 외에는 또 뭐 마은혁 판사 이외에는 여러 가지 주요한 그 쟁점이 됐던 법관들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은 아니지만 그러한 풍조가 이렇게 혹시 고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아닌 거고요. 그렇지 이거 사건으로 해서 우리법 연구회로 이게 연관지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건 일종의 마녀 사냥이죠. 그리고 지금 주성영 의원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운동권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40대나 50대 초반에 있었던 그 상당수의 그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독재 정권의 한 거에서 여러 가지로 운동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회의 가치의 하나의 반영이고요. 사회의 흐름의 반영인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아닌 사람들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우리법 연구회가 이번 판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데 굳이 우리법 연구회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정치 공세고 그리고 사법부를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재단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회 얘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것은 순수성이 떨어지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운동권의 그 역할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이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했고 우리 정치권에도 386 그 운동권의 핵심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여정부를 구성했습니다마는 또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롤백한 상태입니다. 패퇴한 상태고 이제 일반 법관하고 국민들하고는 구별돼야 됩니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그야말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되도록 한 특별한 집단이에요. 법관하고 우리 일반 국민,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고 그러한 풍조가 일반 그 경험이 부족한 단독 판사들에게 전이되는 그런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그 사법부 내 자정놀이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예. 마치 무슨 그 군인들의 뭐 하나회를 해체하는 것처럼 판사를 군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주성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 특수한 집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 특수한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하게 예를 들면 정치 성향이 강한 판사는 배제시켜야 된다든가 우리 법 연구회는 해체해야 된다든가 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공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게 말이죠. 일본에도 60, 70년대 우리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우리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이제 최고재판소장이 진보적인 분으로 이제 임명돼서 일본의 사법부가 이제 청년법률가 협회라고 만들어져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티론 판결이 횡행했어요. 횡행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의 일본의 사법부나 검찰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는 또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을 해서 그런 청년법률가협회의 그런 진보 성향의 젊은 판사들을 예.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거나 재임용해서 탈락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나의 그런 고통을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본의 그 청년법률가협회나 우리법연구회나 명칭이 말이죠. 무슨 뭐 재산법연구회나 경제법연구회나 노동법연구회나 이런 것 달리 예,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자, 그러한 하죠. 경향을 예. 우리가 좀 그러한 이 시대의 변화 상황을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이제 재임용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한다라는 안, 이거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주성영 의원께서 꺼내셨으니까요. 네. 박영선 의원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짤막하게 마무리 발언들만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이 재임용평가위원회라는 것은요. 자문위원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임용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의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 때의 그 판사의 임명권을 통해서 판사를 컨트롤하려는 것으로 다시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죠. 과거로. 예.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 보면은 보통 연방 대법관이라든가 또 연방 판사 같은 경우에 종신직입니다. 여기서 종신직을 주는 이유는 소신껏 판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임용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예.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한나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좋지 않은 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두 분께 30초씩만 오늘 뭐 제가 거의 끼어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뜨겁게 토론해 주셨는데요. 네. 30초씩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뒷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주성희 의원님. 예, 우선 미국의 법관 제도는 그 임명할 당시에 경력 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종신제라는 얘기가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재임용에 탈락한 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심평 판사라는 분이 재임용에 탈락했는데 그분은 법원 내부 개혁을 요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런 주장보다는 법관 내부의 금품 수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락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력화되고 유명무실한 재임용 제도를 뭐 2년 문제하고 이번 문제하고 떠나서 이걸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알겠습니다. 위해서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평가위원회요. 점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관과 검사가 거의 동등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제도와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 법관을 임용하는 것, 저는 이거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경력 법관 임용제를 두려면 이제 검사의 위치가 법관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법관이 하는 것이고 검사는 단지 수사나 기소를 해서 법정에 들어섰을
이루어졌을 때는 피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관 앞에 서는 것이지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법관과 검찰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예. 국민들이 저희는 사법부와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